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이에요. 저는 서호주 퍼스에서 워킹홀리데이를 마치고 이곳 커틴 대학교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전공해서 이번에 졸업을 했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 유학 관련된 메시지를 많이 받는데 거의 다 같은 질문들이어가지고 제가 이 하나의 영상으로 Q&A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현재가 2024년 1월이고요. 학생비자가 주에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이에요. 유학을 온다는 가정하에 보통은 시티 내에서 이제 하스피탈리티에서 일을 많이 할 텐데 최저임금으로 보통 23불에서 이렇게 25불 정도를 받아요. 인터내셔널 학생 같은 경우에는 풀타임으로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한 학기에 4과목을 들어야 돼요. 이 4과목이 총 한 16,000불 정도가 들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내고 싶다?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좋은 방법이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이제 호주 유학을 시작하는 방법이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보가 많기 때문에 최소 23불에서 이런 서호주 퍼스의 마이닝 같은 회사를 가면은 이제 시급이 40불에서 50불 정도 하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2-3년 일을 해서 돈을 모으면은 학비를 모으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돼요. 보통 대학교 과정이 3년 과정이고 약 10만 불이에요. 그 돈을 전부 다 모으고 시작할 필요는 또 없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또 일을 하면서 메꿀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막 1년을 더 워킹홀리데이 투자해가지고 돈을 다 모아서 공부를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이곳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건 제 계획이 없었고요. 제 계획은 캐나다를 가는 것이었지만 이런 팬데믹이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저는 한국보다는 이곳에서 머무는 게 제 20대의 경험이라든지 영어를 사용하는 책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제 20대를 이곳에서 보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이 호주 대학교를 가는 것이었어요. 제가 마침 한국에서 대학교를 1년밖에 다니지 않았고 부모님도 제가 이곳에서 대학교 다니는 거를 이제 허락해 주셨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언제까지 제가 하스피탈리티에서 이제 설거지를 하고 뭐 커피를 만들고 이런 삶이 아니라 제가 좀 더 기술을 배워서 이 기술을 내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우고 싶었어요. 이곳 호주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은 아무래도 영어가 이제 편해질 거기 때문에 호주뿐만이 아니라 제가 나중에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이곳 호주에서 대학교를 다니기로 결심을 했어요. 한국에서 저의 꿈은 경찰이었고요. 경찰 행정학과를 나왔고 군대도 의경으로 갔다 왔어요. 지금 호주에서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해왔던 것들은 제 생활을 카메라로 담아서 이런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고 영상을 만들고 이런 것들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갑자기 대학교를 다니기로 결정한 거다 보니까 무슨 전공을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때마침 제가 제 사진을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내 사진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웹사이트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제가 웹사이트를 만든다기보다 그냥 이미 만들어진 웹사이트에 제 사진을 업로드하는 그런 걸 해보고 있었어요. 그때 또 제 룸메이트가 항상 자기는 이제 IT를 공부할 거라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IT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친구가 말하길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라 했는데 정말 단순하게 어떤 근거도 없이 그래 내가 이곳에서 IT를 배우면은 내가 나만의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정말 IT를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이곳 대학교에서 입학을 하기에 제가 어떤 준비들을 했느냐 일단은 가장 먼저 했던 게 제 유학원에 연락을 한 거였죠. 제가 호주 워킹홀리데이 생활하면서 알게 된 유학원 원장님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유학이라는 거는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결심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맡기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상담을 받았고 이제 IT라는 전공을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하라는 대로 정말 다 했어요. 이제 달라는 서류를 다 드렸고 제가 대학교 가서 영어 시험을 봐야 했는데 그 영어 시험도 그분이 스케줄 조절해 주셨고 제가 한 거라고는 정말 서류를 제출하고 학교에 가서 영어 시험을 보고 IELTS 시험을 신청해서 이제 결과를 받아서 드렸던 것밖에 없어요. IELTS 준비 기간은 정말 한 일주일밖에 없었어요. 제 비자가 끝나기가 한 2달 정도 남은 시점이었고 빨리빨리 이런 걸 처리한다는 생각에 그냥 상담하는 바로 다음 주에 IELTS 예약을 했고 그냥 제가 5월 동안 갈고 닦았던 영어 실력으로 그냥 영어 IELTS 시험을 봐서 다행히 합격을 받았어요. 이제 컬튼 컬리지 디플로마 과정을 통해서 컬튼 유니버시티로 이제 편입을 하는 과정이었어요. 이게 한국에서는 이런 게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하는 거여가지고 이제 유학원 원장님이 이 과정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차이를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가 좋은 건지 나에게 뭔가 바로 대학교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컬리지로 들어가니까 좀 더 낮은 거 아닌가? 처음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어요. 디플로마 파운데이션 과정을 통해서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대학교로 바로 들어갔을 때 IELTS 점수가 6.0이 필요했어요. 근데 파운데이션 코스를 들어가면은 5.5가 필요했고요. 학생 수가 좀 더 적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엔 약간 학원 같은 개념이었어요. 소수의 학생들로 같은 코스를 공부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막히는 게 있으면 쉽게 질문할 수 있었고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커리큘럼과 정말 비슷했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2학년으로 편입한
해봤는데 어떠한 문제도 없었어요. 본인이 영어 점수가 걱정이 된다, 그리고 좀 더 내가 학원 같은 느낌으로 처음에 한번 잘 배우고 싶다 한다면은 이제 파운데이션 코스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저의 유학생활은 우리가 흔히 미디어에서 보는 이런 막 외국인 친구들과 어울려서 뭔 파티를 하고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제 1학년 생활은 이제 코로나 시즌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말 대부분의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어요. 저는 이제 다행히 퍼스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이 돈을 뭔가 보상받아야 되는 심리에 이제 학교를 직접 가서 수업을 들었어요. 가니까 정말 학생이 1명에서 2명 정도밖에 없었고 학원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2학년 때부터 이제 팬데믹이 조금씩 완화가 되었고, 저도 그룹 과제를 하면서 친구들을 만났지만 그때 당시에 아직도 제가 학비를 계속 혼자 내고 있었기 때문에 수업을 마쳐도 바로 집에 와서 공부를 했고, 일을 마치고도 계속 공부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정말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아서 캠퍼스 라이프는 즐기지 못했고요. 이제 3학년이 들어오고 나서 제가 이제 학비를 거의 다 내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여유가 생겨가지고 이제 좀 뭐랄까 그룹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끝나고도 이제 펍에 가서 맥주를 마시고 이런 생활들을 조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처음으로 들어가면서 동아리 이벤트라든지 참석하면서 이제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 만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외 대외 활동까지도 하고, 그래서 제 3학년이 아무래도 제 3년 대학교 생활 중에서 가장 활기찼고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제가 학비를 다 모으고 시작한 게 아니라 일단은 제 수중에 10,000불이라는 돈이 있었고 약 1,000,000원이죠. 그리고 첫 학비는 부모님이 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남은 학비를 제가 학기 중에 일을 하면서 이제 메꿔 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다행인 거는 제가 팬데믹 시즌에 이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학생 비자가 주에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제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주에 30시간 정도를 계속 일을 했고요. 더군다나 제가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저녁에는 축구를 하고 또 이제 이런 영상 만드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회의감이 많이 들었어요. 거의 맨날 같은 생활의 반복이었고, 일을 마쳐도 집에 오고 공부를 해도 계속 집에 와서 공부를 하고, 쉬는 날에도 쉬는 날이 없었죠. 그냥 주 7일을 계속 뭔가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비교를 많이 했어요. 내가 이곳 시민권자였다면은 학비 걱정을 안 해도 됐을 텐데, 학비를 미리 다 모았었더라면은 제가 좀 더 여유롭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에 조금 회의감이 많이 들었지만은 기간을 돌이켜 보았을 때는 이제는 정말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서 힘들었지만 정말 좋은 경험이에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유학이라는 말을 제가 한국에서 들어보았을 때는 나랑은 거리가 먼 그런 생활이었어요. 뭔가 돈이 많고 뭔가 특별한 사람, 똑똑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였는데, 뭔가 제가 이곳에서 워킹홀리데이 생활을 하고 이 같은 나라에서 대학교를 가다 보니까 뭔가 전혀 특별하지가 않았어요. 정말 같은 곳에서 지내면서 정말 공부만 하는구나. 이 유학이라는 게 정말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또 정보를 어떻게 찾는지를 몰라가지고 시작을 못하는 거거든요. 정말 쉽게 요약을 하자면은, 유학원에 연락을 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영어 시험을 보면은 바로 이곳에 와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겐 돈이 필요하니까 이 돈을 모으려면 이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본인이 이 돈을 모아서 하는 방법이 있죠. 불가능한 건 없고요. 정말 우리가 할 줄 몰라서, 우리가 정보를 몰라서 못하는 거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